한화의 엄상백은 대체 얼마나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엄상백의 올 시즌 기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엄상백은 한화와 4년 최대 78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고 KT에서 한화로 팀을 옮겼습니다. KT에서 9년 동안 스태티즈 기준 15.69의 WAR을 기록하며 통산 45승을 거두며 평균 자책점 4.82를 찍었습니다. 계약 직전 시즌인 2024 시즌에는 156.2이닝으로 커리어 최다 이닝을 던졌고 13승으로 개인 최다승까지 거둡니다. 평균 자책점은 4.88로 아쉬워 보이지만 토종 선발 투수로는 8위에 위치하고 있어 각 팀의 2선발 정도의 활약은 충분히 해준 거라 볼 수 있었죠. 한화는 외국인 투수 2명과 류현진, 문동주와 함께 마운드를 책임져줄 강력한 선발 투수를 원했고 시장에 나온 아직 20대인 엄상백은 한화의 플랜을 완성시켜줄 완벽한 선수였습니다. 4년간 옵션 11억 5천을 포함한 최대 78억의 계약을 맺고 대전에 입성합니다. 3월 26일 LG를 상대로 첫 등판을 가지게 되었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4.2이닝 2실점을 하고 교체가 되었는데 워낙 LG를 상대로 성적이 좋지 않았고 첫 경기이다 보니 아직 적응 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죠. 하지만 이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재앙의 시작이라고요. 창원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면서 두 번째 등판은 10일이나 뒤인 4월 6일 삼성전에 등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1회부터 이재현에게 안타, 김성윤에게 번트 안타를 내주더니 강민호의 적시타에 점수를 내주고 후속타와 볼넷으로 만루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다행히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고 1점으로 막았지만 삼성 타자들에게 엄상백의 공은 배팅볼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3회 볼넷으로 2명의 주자를 출루시키더니 디아즈에게 장타를 내주고 박병호에게도 안타를 맞았으나 겨우 홈에서 아웃을 시키고 78개의 투구수로 3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화는 바로 투수를 교체하였죠. 다음 경기인 키움전도 3이닝 3자책 73개의 투구수로 강판. 4월 18일 NC전에서 처음으로 5이닝을 넘기며 승리 투수가 되었지만 7개의 피안타와 자책점도 4점이나 내주어서 불안하기 마찬가지였습니다. 4월 25일 친정팀 KT를 상대로 6이닝 1실점을 하여 첫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반등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5월에 등판한 4경기 동안 15.2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7.47, 피홈런을 5개나 내주며 최악의 부진을 하며 기대감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죠. 시즌 9경기 동안 5번이나 조기 강판이 되었는데 문제는 한화가 1위까지 노려볼 정도로 상승세를 탄다 치면 엄상백이 나와 방해하는 수준까지 돼버린 겁니다. 결국 78억을 두고 데려온 투수를 2군으로 내려보내고 황준서를 대체 선발로 사용하였는데 황준서는 두 번째 등판인 LG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엄상백보다 훨씬 나은 투구를 하여 한화팬의 뒷목을 잡게 하였죠. 2군으로 내려간 엄상백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2군에서도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5월 31일 복귀 후 두 경기에서 각각 5이닝 2자책, 6이닝 2자책을 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고 6월 6일 기아전에서는 탈삼진을 무려 9개나 잡아버리며 완벽한 모습을 보여 부활하는 듯 했습니다. 6월 12일 두산전에서도 5이닝 2자책, 탈삼진 9개를 잡으며 3경기 연속 좋은 투구를 이어나갔죠. 그러나 그 다음 경기인 롯데전에서 3.2이닝 5자책, 6월 27일 SSG전에서 5이닝 4자책으로 시즌 초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7월은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팀은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하였는데 엄상백은 7월 3일 3.2이닝 3자책, 7월 9일 3.1이닝 3자책으로 최악의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7월 9일 볼넷만 4개 내주며 자멸을 하였죠. 후반기 시작하고 결국 불펜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보상 선수까지 내주면 78억을 썼는데 불펜으로 써야 하는 믿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불펜으로 가서는 잘했나? 7월 23일 선발인 황준서가 빠르게 강판되자 2회에 롱 릴리프 역할을 맡으며 등판했으나 2.2이닝 동안 백투백 홈런, 2루타 2개, 3루타 1개 등 골고루 쳐맞으며 6자책으로 최악의 투구를 하였습니다. 한화 팬들의 분노는 정말 하늘을 찔렀는데요. LG가 후반기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그 후 등판한 두 경기도 전혀 롱 릴리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최악의 성적으로 7월을 마감하게 됩니다. 7월까지 최종 성적은 18경기 등판하여 1승 6패, 69.1이닝, 평균 자책점 6.75, WAR 0.06을 기록합니다. WHIP는 무려 1.77이나 되었는데 이 성적은 전 구단 선발 투수 중 최악의 성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엄상백은 왜 이리 망가졌을까요? 엄상백은 KT에서 사이드암에도 불구하고 최고 구속 150에 가까운 포심과 낮은 각도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인 2022년에는 체인지업의 비율이 무려 36.7%나 되었습니다. 낮은 팔각도에서 테일링 되는 포심과 종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은 타자들을 현혹시키기
일으키기 충분하였죠. 하지만 2024년 들어 체인지업이 중앙으로 자꾸 몰리면서 타자들에게 맞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초부터 체인지업이 맞아나가 결국 커터를 장착하고 24년에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올 시즌 낮아진 ABS 영향인지 다시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사용합니다. 팔이 이제 거의 3커터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올라왔는데 체인지업은 회전을 위해 낮은 각도를 유지하다 보니 타자들이 그 차이를 구분하기도 쉽고 체인지업도 예전만큼 떨어지지 않으니 말 그대로 배팅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커터를 다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상하게 자주 던지지도 않지만 던져도 예전만큼의 위력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커터 각이 밋밋하게 꺾여 이도저도 아닌 공이 돼버린 거죠. 뭐 일단 제구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제일 문제이지요. 종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이 입맛대로 안 되다 보니 최근에는 슬라이더 구사 비율이 높아졌는데 슬라이더도 가운데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말 그대로 복판으로 들어와 또 맞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재는 총체적인 난국인 거죠. 주무기인 체인지업이 맞아나가니 여러 구종을 추가하려다 원래 가지고 있던 주무기도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사이드 암들은 팔각도가 중요해서 구종이 추가될수록 폼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니 이것 또한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최근은 커브까지 구사하고 있으니 말 다한 거죠. 8월 9일 다시 선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엄상백 부활이 한화가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족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